원 또는 곡선을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스플라인이라고 합니다. 곡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얘는 이 스플라인은 피트 곡선하고 CV 곡선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리는 방법이. 자, 스플라인. 그러면 자,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 바로 여기 두 개. 여기가 피트 곡선이고 여기가 CV 곡선입니다. 보시면 기본값은 피트 곡선으로 나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직선이 아니라 이와 같이 곡선으로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선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제가 50mm씩 선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지그재그로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보시죠. 두 개를 그릴 겁니다. 카피를 쓰면 좋기는 한데 아직 우리가 카피를 안 배웠으니까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하나씩 그려봅니다. 스플라인을 그릴 겁니다. 스플라인. 그 다음에 하나씩 클릭할 겁니다. 꼭지점을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얘가 피트 곡선입니다. 자, 피트 곡선을 하나 그려 보시죠. 아이고. 이렇게. 맨 끝에 엔터. 이렇게. 얘는 피트 곡선입니다. 스플라인. 자, 여기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메소드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넛은 꼬이는 방법을 말하는, 그러니까 꼬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 굳이 넛까지 쓸 필요도 없고 오브젝트도 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메소드만 눌러봅니다. 그럼 피트 커브하고 CV 커브죠? 네, CV 커브로 바꿔봅니다. 자, CV 커브는 곡선 반경이 조금 다르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차이점을 보시면은요, 곡선의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그죠? 그건 눈으로 봐서 확실히 이해를 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피트 곡선은 이렇게 꼭지점을 통과하는 곡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그 아래에 CV 커브는 뭐냐면 이 선과 이 선의 접선으로 돌아가는 곡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최소 점이 3개가 나와야 접선이 계산되겠죠. 얘는 꼭지점 2개만 들어가도 바로 계산이 되겠죠. 차이점이 그거예요. 피트 곡선은 꼭지점을 통과합니다. CV 커브는 접선으로 돌아갑니다. 오토캐드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곡선을 그릴 때 두 가지가 나와요. 나중에 폴리라인이라는 걸 할 때도 똑같이 피트 곡선하고 CV 곡선이 나옵니다. 근데 그땐 이름이 조금 달라요. 명칭이 다르게 돼서 나오는데 어쨌든 방법은 똑같습니다. 얘는 이것만 쓰실 수 있으면 돼요. 자, 하나 더 보자면 이런 거 있어요. 라인을 그리고 스플라인 그리고 아이고, 피트 곡선으로 바꾸고, 자, 트림으로 끊어주시면,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건축 쪽에서 내가 여기 이렇게 딱 잘랐어요. 여기 잘랐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내용을 이렇게 그리고
이 뒤쪽은 생략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주로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 보면 단면도 그릴 때 그 단면 끝부분에 이렇게 그립니다. 단면도 끝부분에 요걸 이렇게 그려요. 그 꺾인 부분이라든지 뭐 표시할 때, 단면 표시할 때 이렇게 그립니다. 스플라인 이용해서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 또 보시죠. 도넛이네요. 도넛은 말 그대로 도너츠 그릴 때 씁니다. 여기 도넛이에요. 자, 도넛은 말 그대로 도너츠에 원 2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캐드가 물어봐요. 이렇게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자 3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50. 그러면 이렇게 도너츠가 그려집니다. 꾹꾹 클릭하시면 돼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도넛. 자,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5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30. 인과 아웃이 바뀌었죠. 이런 건 캐드가 알아서 정리해요. 이런 식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50. 그러면 이렇게 점이 찍히고요.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5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50. 그러면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여러 가지 그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씩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엘립스예요. 타원입니다. 타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장축과 단축, 그러니까 긴 축과 짧은 축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래서 X라인으로 자, 0도 90도를 그리고 서클을 50, 30 이렇게 2개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러면 장축, 단축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서 보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타원인데 타원도 그리는 방식이 2가지예요. 중심점에서 끝점을 지정하는 방식이 있고 끝점과 끝점을 지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명령어를 시작하면 얘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얘는 센터 방식 별도로 나옵니다. 자, 보시죠. 엘립스. 그러면 캐드가 이렇게 물어봐요. 엑시스 엔드 포인트 오브 엘립스. 타원의 축의 끝점을 입력해 주세요. 그랬더니 other end point of axis, 다른 축의 끝점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죠. 그러면 끝점과 끝점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중간점을 찾겠죠. 그러면 중간점에서 여기 끝점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타원이 그려집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지우고 엘립스 바로 여기 센터요. 중심점 지정하고 끝점 지정하고 끝점 지정하고. 중심점을 지정하면 여기하고 여기가 대칭인 거죠. 이렇게 대칭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중심점 지정하고 끝점 지정하고 끝점 지정하고. 그러면 금방 타원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 타원은 언제 쓸까요? 타원을 언제 그릴까요? 언제 타원이 나올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타원 그리는 건 알겠어요. 스플라인도 뭐 대충 알겠어요. 도넛은 언제 나오는지 몰라요. 딱 한 번 나올 겁니다. 그럼 타원은요? 타원은 언제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언제 타원을 그릴까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타원을 많이 봤어요. 일상생활에서요. 기억나시나요? 전혀 안 나나요? 자, 1월 1일 날 우리 떡국 먹죠. 그 떡국이 타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30도로 놓겠습니다.
X라인 0도 90도 아이고 45도 하나 놔야 되겠군요. 일단 45도 그 다음에 다시 30도로 바꾸고 트림 자요. 옵셋 10mm 적당히 선을 그려서 옵셋 10mm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제 트림 할 건 트림 해야 되겠죠? 자 트림 자 요렇게가 중심선입니다. 라인 여기도 끝에를 이렇게 막아주죠. 여기는 원입니다. 요런 모습이 되게끔 그려보시죠. 요거는 뭐냐면은 봉이요. 봉 원 기둥 있죠. 원 기둥을 정투상한 겁니다. 사실 원 기둥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만 그려도 충분해요. 기계 쪽에선 이렇게만 표현하기도 하고 요거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얘는 오버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원 기둥은 앞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위에서 본 걸 그릴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이 원 기둥을 우린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래떡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꾸덕꾸덕해진 가래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어슷썰기를 하는 거죠. 제가 여기를 이렇게 30도 방향으로 어슷썰기를 해서 여기 지웠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모양으로 나오겠죠? 그게 타원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잘 보세요. 진짜 잘 보셔야 돼요. CAT 2급 시험에는 이 타원을 그려야 되는 게 2개가 나와요. 2개가 나와요. 반드시 2개 이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타원 그리는 것 때문에 CAT 2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타원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세요. 타원은 이렇게 원 기둥일 때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제일 첫 번째, 자, 원 기둥을 사선으로 잘랐어요. 45도로 자르면 그냥 이 위에 원으로 나와요. 이거 원으로 나와요. 45도가 아닌 각도로 잘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 여기에 이 원 기둥의 중심과 이 사선이 만나는 곳, 여기가 결국은 타원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타원의 중심을 이렇게 다 찾아냅니다. 자, 여기가 타원의 중심이고 여기도 타원의 중심이고 여기도 타원의 중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각각의 타원의 끝점을 전부 다 찾아내시면 돼요. 다행히 여긴 나왔어요.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타원의 끝점입니다. 이게 타원의 끝점입니다. 그래서 엘립스를 이렇게요. 자,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또는 이거 안 찾아도 돼요. 엘립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또는 엘립스 센터 방식 중심 끝점 끝점 나머지 이렇게 트림으로 지우면 이렇게 타원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제가 3가지 방식으로 그렸죠? 여러분들도 3가지 방식으로 다 그려보세요.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 레이어. 자, 은선, 외형선. 은선 노란색, 외형선 초록색. 요렇게 맞추는 건 기계 쪽이에요. 요렇게 맞추는 건 기계 쪽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중심선 1번 색, 그 다음에 은선 2번 색, 그 다음에 외형선 3번 색. 이렇게 순서대로 맞추는 게 기계 쪽입니다.
자, 은선이 히든. 자, 외형을 기준으로 하고요. X라인 (0도) 90도 45도가 없네요. 100만큼 45도. 옵셋 142 82 트림 라인 옵셋 102 필렛 다시 트림 펜스 기능을 이용하면 자, 이렇게 되겠군요.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정면부터 보도록 하죠. 요렇게 78도네요. 좀 어렵네. 엑스라 아니 옵셋 43 90 빼기 78 12도네요.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2도 여기네요. 옵셋 22mm. 자, 트림으로 필요없는 부분들 자르고 옵셋 71mm 필렛 트림 또 필렛. 자, 옵셋 66mm. 요거 중심선이죠. 옵셋 44 나누기 2. 자, 옵셋 5mm 선 연장하고요. 이러면 정면은 끝났습니다. 일단 정면부터 그려보시죠. 자, 옵셋 71mm 72mm 필렛 다시 36mm. 자, 문제는 요 부분이에요. 여기가 은선이죠. 그죠? 선이 실선으로 가다가 은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트림하고 이거 다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요. 자, 명령어 중에 브레이크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개가 브레이크 명령어인데 그 중에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거 쓰세요. 요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한전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내가 지정한 포인트 끊깁니다. 이렇게요.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끊어질 부위를 클릭하면 이렇게 끊어지게 돼요. 여기 한전 브레이크예요.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아마 배우게 될 건데 요거 한전 브레이크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 한번 그려보시죠. 한전 브레이크로 여기를 한번 그려보세요. 요 부분에 중심선이 있죠. 옵셋 66 25 자, 서클 반지름 22 라인을 그리면 되겠고요. 옵셋 5mm 트림으로 중심선을 정리합니다. 옵셋 5mm. 자, 선 연장하고. 자, 요렇게는 중심선이고 여기를 트림으로 선 정리하면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요.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총 3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자르고 다시 또 그리면 돼요. 그죠? 나머지 또 자르면 돼요. 열심히 잘라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만 남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먼저 그린 것과 나중 그린 게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 나중 그린 게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그냥 안심하고 트림하셔도 돼요. 자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자요. 우리가 조금 아까 방금 썼던 한전 브레이크요. 이런 경우는 한전 브레이크를 두 번 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끊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여기 아크 명령어 중에 시작, 중심, 끝 여기요. 스타트, 센터, 엔드. 시작점 여기, 중심점 여기, 끝점 여기. 그럼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어쨌든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은선으로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자, 평면도 됐네요. 평면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엔 여기 우측면이에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내려오게 되네요. 이 부분이네요. 자, 이렇게요. 그래서 필렛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선을 따라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런 모습으로 생겼네요. 아니네, 거꾸로 그렸네.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여기가 은선 트림에 선 세로 그리고 여기도 은선. 따라만 그려도 금방 이렇게 그려져요.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이 선의 꼭지점이 여기, 이 선의 꼭지점이 여기, 이 선의 꼭지점이 여기. 이렇게 꼭지점을 따라만 그려도 이렇게 꼭지점을 따라만 그려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여기 지금 여기 타원으로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원 기둥인 거예요. 여기가 원 기둥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타원으로 그리셔야 돼요. 자, 타원으로 그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뭘 하라고요? 중심선을 그리세요. 이렇게 제일 먼저 중심선을 찾으세요. 타원의 중심선을 찾으세요. 타원의 중심선은 결국은 원의 중심선과 일치하니까 이렇게 원의 중심선을 이용해서 타원의 중심선을 찾습니다. 그 다음 타원의 끝점을 찾아냅니다. 이렇게요. 타원의 끝점을 찾으시면 돼요.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립스 센터 끝점 중심점 그리고 트림으로 지우면 네,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옵셋 5mm, 익스텐드 선 연장하기. 자, 라인 여기가 은선으로.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 아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딱 아크까지만. 자, X라인 0도, 90도, 120도 중심선입니다. 서클 반지름 50,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낼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호예요. 아크는 호인데 생각보다 명령어가 많아요. 명령어가 많다는 얘기는 아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호를 그릴 때는 점을 무조건 3개 찍어야 돼요. 점 3개를 찍으면 호가 그려집니다. 호 명령어에는 점 3개를 무조건 찍어야 돼요. 시작점이든 끝점이든 뭐든 점 3개를 넣어야 돼요. 자, 아크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그러면 간단하게 아크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점 몇 개 들어가요? 3개요. 옵션이 몇 개예요? 3개입니다. 항상 3개를 넣으셔야 돼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중심점인지 끝점인지. 자, 중심점 넣었더니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호의 끝점을 넣어주세요. 아니면 각도를 넣어주세요. 샤드랭스, 길이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점이 3개 들어가요. 너무 복잡해요. 어떻게 쓰냐면 그냥 이거 쓰세요. 여기 있는 거 쓰세요. 3포인트가 처음 시작한 3점. 시작점, 중심점, 끝점, 시작점, 중심점, 각도, 시작점, 중심점, 길이, 시작점, 끝점, 각도, 시작점, 중심점, 방향, 시작점, 끝점, 방향, 시작점, 끝점, 각도. 근데 여기 가서 센터, 스타트, 엔드죠. 중심점, 시작점, 끝점이죠. 근데 요거 다시 위로 올라가 봅시다. 시작점, 중심점, 끝점. 첫 번째 입력하는 값하고 두 번째 입력하는 값이 2개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6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작, 중심, 끝, 시작, 중심, 각도, 시작, 중심, 길이, 시작, 끝, 각도, 시작, 끝, 방향, 시작, 끝, 반지름. 이렇게 6개입니다. 자, 시작, 중심, 끝입니다. 시작, 중심, 그 다음에 마우스로 적당히 끝점. 그러면 호가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시작점, 중심점, 각도.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각도를 입력합니다. 120도. 그럼 계속 똑같은 모양을 만들고 있죠? 계속 똑같은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다른 옵션을 넣어서 계속 똑같은 모양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 랭슨. 여기서 말하는 랭슨 길이라고 했지만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의 길이가 있고 호의 길이가 있습니다. 호에는 길이가 2가지예요.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 이해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길이는 현의 길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현의 길이는 뭐죠? 호의 길이는 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는 호 둘레의 길이. 이해되셨나요? 호 둘레의 길이에요. 둘레의 길이. 그러니까 원둘레라고 하죠. 원둘레의 길이입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원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안 배우셨나요? 2파이r이죠? 2파이r.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원의 면적,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은 알고 계셔야 돼요. 왜요? 자재 계산해야 되거든요. 자재 계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난간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간 원형이에요. 난간이 원래 일직선으로 쭉 펼쳐져 있단 말이죠. 이거 구부려서 난간 만드는 거거든요. 밴딩 한다고 해요. 밴딩 가게 보내면 돼요. 그래서 우린 직경하고 그 재료만 딱 갖다 주면 거기서 밴딩해서 만들어줘요. 그럼
이 난간 길이가 얼마예요? 어떻게 계산해요? 2파이r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재 계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럼 원의 면적은요? 파이r 제곱. 그죠? 그 파이 r 제곱이죠. 이거를 적고 나면 앞으로 가는 거죠. 2파이r.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어요.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현의 길이는 뭘까요? 현은 호의 양 끝에서 양 끝 일직선 길이. 호가 이렇게 있으면 양 끝에서 말하는 일직선 길이. 이해되셨나요? 양 끝점에서 일직선 길이를 현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현자가 무슨 뜻이냐면 줄이란 뜻이에요. 줄 현자를 쓴 겁니다. 어디서 쓰냐면 여러분들 현악기 들어보셨죠? 저희 집에 그러니까 현악기는 뭐예요? 줄로 된 악기니까 줄의 양 끝을 매달아서 이걸 때리거나 튕기거나 밀어서 소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의 길이는 뭐예요? 그러면 호가 있으면 호 양 끝에서 줄을 매달면 어떻게 돼요? 줄이 일직선으로 되죠. 그래서 현의 길이. 이해되셨나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일직선상의 길이가 86.6mm 나올 거예요. 자, 시작점, 중심점 86.6mm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직선상의 길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호의 길이는, 아니 현의 길이는, 우리가 현의 길이잖아요. 최대치가 있습니다. 현의 길이는 최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름이요. 지름을 넘겨서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시작점, 중심점 100mm 그려지죠? 최대치예요. 지름입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점, 중심점 100.01mm. 그러면 인벌보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지름으로 그려보시고 지름보다 아주 작게 표현해 보세요. 현의 길이는 지름을 넘겨서 그릴 수는 없습니다. 현의 길이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안 그려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이유가 딱 하나예요. 지름보다 더 길게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시작점, 끝점, 각도. 시작점, 끝점. 자, 각도 120도. 그러면 중심점은 CAD가 알아서 이렇게 찾아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 자, 이번에는 접선 방향이네요.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로 접선 방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시작점, 끝점, 네, 접선 방향 이렇게요.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시작, 끝, 반지름이네요. 시작, 끝, 자, 반지름 50. 시작, 끝, 반지름, 아이고 시작, 끝, 반지름 50. 요거 호가 뒤바뀌는 걸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시작점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라고 설명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서클 반지름 11, 그 다음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mm, 자 3mm 옵셋, 자, 속성 맞추고 그 다음 필렛, 자 트림으로 조금 끊고 그 다음 필렛. 그러면 이와 같이 손쉽게 그릴 수 있고요. 다시 한번 19.5mm, 다시 한번 25mm, 얘는 중심선이죠. 다시 지름이 95mm, 자 옵셋 5mm, 트림으로 자 선정리, 서클 지름 7mm, 옵셋 7 나누기 2, 자 속성 맞추고요. 다시 한번 옵셋 5mm,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끊어내고요. 자, 다시 삭제. 자, 이 안쪽만 잠깐 트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쪽만 트림해 주세요. 필렛. 자,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자, 트림을 이렇게 일렬로 다 트림을 해줍니다. 다 할 필요 없이 한쪽만 이렇게 끊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필렛으로 손쉽게 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물 부위를 클릭하시면 돼요. 나물 부위입니다. 네, 그럼 다 그려졌죠? 그 다음 시작 끝 반지름, 시작 끝 반지름 22mm, 시작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했습니다. 시작 끝 22mm. 여기 사라졌네. 이런. 지름 옵셋 5mm. 시작 끝 22mm. 몇 번 그렸으니까 아마 이제 쉬울 거예요. 자, 한번 그려 보시죠. X라인 0도, 90도, 45도 아니네요. 45도. 옵셋 120, 70, 100, 다시 적당히 띄워서 옵셋 55mm. 자, 필렛, 나머지 트림. 자, 펜슬을 이용해서 트림하면 조금 쉽게 트림 되겠죠? 자, 라인.
기본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기본 모양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뺀 겁니다. 옵셋 10mm, 옵셋 30mm, X라인 앵글 114도, 앵글 마이너스 114도, 필렛. 자, 삭제하고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여기 꼭지점에서 이렇게 그냥 통과한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때 그냥 이렇게 관통한 게 아니고 요만큼 옵셋 77mm, 네, 요렇게 생긴 겁니다. 아이고, 요렇게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 삼각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요, 또는 쭉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만 구멍을 낸 겁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이 여기 나와야 돼요. 이렇게요. 옵셋 교차점과 퍼펜디큘러, 이렇게요. 복사를 쓰면 좀 쉬운데 아직 우리가 복사를 안 배웠단 말이죠. 자, 우측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평면하고 같이 봐야 돼요. 라인 바로 여기, 여기. 자, 이 선을 찾아서 그린 다음에 여기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똑같이 옵셋 교차점에서 수직점으로, 자, 필렛.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교차점에서 퍼펜디큘러 수직점으로, 필렛.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닥면이 얼마였어요? 중심에서 30씩이었죠. 여기도 30mm씩 옵셋. 선을 정리하면 바닥 라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바닥이에요. 옵셋 77mm, 여기까지죠. 선 정리하면 여기가 바닥이에요. 지금 보시는 얘가 바닥입니다. 근데 여기 부분을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 꺾인 점 보이시죠? 이 꺾인 점에서 수직으로 내려서 끝점으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꼭지점이 제일 꼭대기점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렇게 끝점으로 연결한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은선으로 바뀌면 돼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 297에 21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려보면 그렇지 않아요. 렉탱글 297,210 어떤가요? 굉장히 작은 거 보이시나요? 10mm 옵셋해도 많이 작습니다. 원래 스케일 명령을 이용해서 이거 2배 키워 주셔야 돼요. 이렇게 2배를 키워야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2배가 커져야 돼요. 왜냐면 여기 축척이 2분의 1로 되어 있죠? 테두리가 2배 더 커져야 돼요. 자, 두 번째 거 보실까요? 얘 많이 어렵습니다.
자, X라인 0도, 90도, 45도, 옵셋 400, 트림으로 자르고요. 적당히 선을 그리고 280, 옵셋 280, 네. 필렛 그리고 트림. 자, 옵셋 100mm, 필렛, 대각선으로 선 그리고요. 자, 여기는 중심선입니다. 라인 타입 스케일 4배. 자, 똑같이 선을 내려보면 여기네요. 서클 100mm. 자, 트림으로 지우고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일단 냅두고. 자, 그 다음 여기 사선으로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X라인 앵글 30도, 옵셋 100mm, 다시 한번 120mm, 트림으로 자릅니다. 자, 원통을 대각선으로 나누면 여기에 뭐로 나온다고요? 타원으로 나옵니다. 타원의 중심은 여기, 끝점은 여기, 엘립스 센터, 중심점, 끝점, 끝점. 자, 타원이 여기 하나 있고요. 다시 타원의 중심점은 여기, 자, 끝점은 여기, 엘립스 중심점, 끝점, 끝점. 자, 타원이 지금 그려져야 돼요. 옵셋 10mm, 10mm가 아니죠, 30mm. 30mm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선 정리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간혹 여기서 이 선에서 타원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런 모양이 안 맞을 겁니다. 중심선에서 그려야 돼요. 원의 중심선. 자요. 그러니까 트림이 이렇게 되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필렛. 그 다음에 트림으로 선을 잘라주니까 이렇게 모습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 자, 라인. 여기 꼭지점이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다시 한번. 여기 꼭지점이, 그래서 필렛 정리하니까 이런 모습이 되네요. 옵셋 40mm, 자, 속성 맞추고요. 트림, 자, 라인 이 부분이죠. 옵셋 60mm.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차점 있죠. 이 교차점에서 선을 그린 다음에 트림으로 다 잘라내는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없어진 겁니다. 선을 그리고 나면
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선 그릴 거 그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은선도 아직 정리 안 했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누가 나오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선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선이 옵셋 60mm 트림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꼭지점에서 트림으로 다 잘라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선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도 트림으로 지우고요. 자, 그럼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은선 넣어줘 보도록 하죠. 여기를 기준으로 잘라야 됩니다. 은선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 부분 요렇게예요. 모양이 여기하고 여기 브레이크 저 같으면은 트림한 다음 연장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 트림으로 자르고 연장하고 요렇게 생겼네요. 정면은 그래서 요런 모습이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쪽이 전부 다 은선이 됩니다. 자요. 얘도 은선 이렇게 은선이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은선으로 들어간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타원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과제물입니다. X라인 0도, 90도, 45도. 여기 보시면은 SR70으로 나옵니다. R70은 반지름이란 뜻이고 S가 붙으면 구슬이란 뜻입니다. 구슬이 무슨 뜻이에요? 위에서 보나 앞에서 보나 어디서 보든지 이렇게 딱 동그랗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70, 여기도 70이란 뜻입니다. 자, 옵셋 70mm 이렇게 생겼네요. 트림, 아이고. 자, 커팅 엣지 지정해서 펜슬 적당히 간격 조절하고 역시 70mm 자, 필렛 트림 역시 펜스로 자, 그러면 지금 요렇게는 중심선입니다. 서클 반지름 70 이렇게 반지름 70으로 그리면 되겠고요. 자, 펜스 기본 모양은 이렇게 반구입니다. 반구.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구멍을 낼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통과되겠죠. 옵셋 40mm 25mm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필렛 트림
이렇게 구멍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당연히 안 보이니까 은선이겠죠. 여기가 지나가면서 요 부분이 삭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 요 라인 있죠. 그러니까 9배가 가장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지워져요. 마찬가지 라인 오스냅을 꺼야 되겠군요. 아니, 미드 포인트를 꺼야 되겠습니다. 라인 이렇게 지나갑니다. 트림으로 지우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여기도 요만큼 지워집니다. 요거는 은선이 될 거고요. 요런 모습으로 지나가는데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 이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요 부분이 여기입니다. 서클 트림으로 자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하나 지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멍이 났다는 사실인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구멍을 냅니다. 잘라내는 거죠. 자, 10mm 옵셋, 36mm 옵셋, 네. 이렇게요. 이렇게 잘라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요 부분이 여기를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은선이 아닌 여기는 실선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실선으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의 높이는 여기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반 바퀴가 돌아간 게 아니고 요만큼만 잘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선 정리하니까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낸 겁니다. 옵셋 54mm 이렇게요. 옵셋 20mm.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자, 이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정면은 이렇습니다. 자, 이걸 옆에서 보면 이 라인이 여기 라인이 여기. 자, 잘라놓고 보니까 이렇게 잘리네요. 하나씩 끌고 가 볼까요? 여기. 여기 서클, 다시 한번 서클.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입니다. 트림으로 자르고 필렛으로 선 정리해서 마무리합니다. 트림 커팅 엣지가 여기니까 이만큼 지우면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라인
서클, 트림. 자, 다 됐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죠. X라인, 이 라인에 X라인 0도, 90도, 45도, 옵셋 180, 80, 트림. 자, 그 다음 적당히 옵셋 130. 자, 필렛, 트림, 펜슬. 자, 기본 모습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80, 60이네요. 챔퍼, 디스턴스 80 엔터, 60 엔터, 80 클릭하고 60 클릭하고. 자, 그 다음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챔퍼, 디스턴스 26 엔터, 47 엔터, 26 클릭하고 47 클릭하고. 자, 옵셋 27mm. 자, 트림으로 끊고요.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얼마냐면 58mm, 옵셋 58mm.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요. 자, 그 다음에 118도인데 118도인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죠? 마이너스 118도 될까요?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18도. 네. 마이너스 118도 하시면 되겠네요. 얘하고 트림 확인. 118도 맞죠? 자, 그 다음에 필렛 이런 모습이네요. 여긴 다 사라지고 선을 끌고 가니까 이렇게 끌고 가네요. 자, 위치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끌고 오네요. 자, 이런 모습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의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죠? 이건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여기네요. 이렇게 여기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여기 만나는 지점 있죠. 여기네요. 이렇게 된 거네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 뒤에를 잘르죠. 챔퍼, 디스턴스 45 엔터, 15 엔터, 45 클릭, 15 클릭. 자, 내려볼까요? 여기네요. 자, 그 다음 끌고 가 볼까요? 여기네요. 자, 라인으로 다시 한번 끌고 옵니다. 이 부분이 되네요. 이렇게 복잡해요. 자,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부분이 이런 모습을 띄고 있는 거죠. 위치가 이렇게 막 다 이런 식으로 끌려와요. 그 다음 요 중간에 원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옵셋 5mm 60mm. 자, 선 연장하고요. 여기가 중심선입니다. 서클 반지름 60. 자, 선이 이렇게 가야 돼요. 먼저 중심선의 위치를 찾습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얘가 중심선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중심선은 결국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끌려온다는 얘기입니다. 필렛 이렇게요. 사선을 쭉 연장했을 때 바로 여기 이렇게요. 여기 중심선과 이 사선을 연장했을 때 바로 여기가 중심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쭉 끌고 갑니다. 네, 중심선이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중심선을 끌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꼭대기점. 네, 여기네요. 다시 끌고 가면 여기네요. 자, 엘립스 센터, 중심점 여기, 끝점 여기, 끝점 여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세요. 여기 교차점이랑 여기 교차점이랑 딱 맞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딱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 여기서는 그쵸? 자, 이 아래쪽이 없는 거죠. 이렇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 이렇게 끌고 내려옵니다. 근데 이 뒤쪽은 달라요. 자, 옵셋 35mm.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갑니다. 중심선의 위치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니, 타원의 위치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위치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필렛 처리하면 네,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가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올라갔다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은선입니다. 여기도 쫓아가 볼까요? 자, 위치 딱 맞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크로스 체크하는 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옵셋 11mm. 자, 선 연장하고요. 그 다음 옵셋 15mm. 트림으로 끊어주고 필렛으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실선으로, 그 다음 요 부분이 역시 실선으로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선이 많이 지나가는 이유는 이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라인으로 쭉 선을 그어줍니다. 자, 라인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주니까 여기가 마치 직선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타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본 모습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사각형은 밑에서 위로 올라간 사각형입니다. 옵셋 30mm, 70mm. 네. 75mm군요.
75mm.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고, 자, 은선입니다. 그 다음 옵셋 18mm, 그 다음 105mm. 자, 속성 맞추고요. 필렛, 자, 나머지는 여기 끊으시면 돼요. 요만큼이 선이 겹쳤습니다. 실선하고 은선하고 겹쳤습니다. 실선하고 은선하고 겹치면 더 굵은 선, 즉 실선만 그립니다. 은선을 안 그리는 거예요. 자, 선을 내려보면 여기네요. 높이가 40mm. 자, 이렇게. 그럼 지금 보이시는 여기는 선이 달라져야 되겠죠. 이렇게 매치 프로퍼티. 여기가 은선, 여기도 마찬가지. 선을 끌고 옵니다. 라인, 자, 필렛, 트림, 선을 다시 그려줘야 되겠죠. 자, 선 연장하고요. 매치 프로퍼틱스. 자, 그 다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만나는 교차점, 이렇게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돼요. 위치가 조금 다르다. 아니구나. 위치가 똑같은 거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은 다시 실선으로 바꿔줍니다. 선 연장하고요. 이 안쪽은 삭제. 네, 그러면 다 끝났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과제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